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리얼미국 주식에서 준비한 주제는 미국 증시, 미국 중앙은행의 수상한 과열 경고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준비했습니다. 최근 증시를 하락시킨 주요 원인 중에 하나인 미국 중앙은행에 어떤 경고가 있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그리고 최근 증시가 하락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메테아에 대한 이슈를 자세하게 분석해 볼 거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최근 들어서 하락이 일부 나오긴 했으나 저는 큰 추세 상승상 문제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까지 여러분들께 상승에 대한 모멘텀 이유도 함께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의 투자에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의 주제를 영상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앞서서 항상 설명드린 내용이죠. 저희 리얼미국 주식 메인 페이지에 링크를 클릭하시면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받아갈 수 있는 지금 이제 뉴스들이 있습니다. 실시간 뉴스를 받아가시기 위해서 무료로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링크 클릭하시고 접속하시면 텔레그램에서 실시간 뉴스 많이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매주 한 번씩 올라오는 영상이 조금 아쉽다, 더 빠르게 소식을 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링크 클릭하시고 접속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고요. 오늘의 주요 주제, 급하신 분들을 위해 간단한 설명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의 영상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최근 기업들의 긍정적인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이 AI 관련된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익이 급증하고 있죠. 계속해서 잘 늘어나고 있습니다. 뭐 적게는 한 20%, 많게는 한 30%까지 계속 성장해 주는 모양새를 보여주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 발표가 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락해야 했습니다.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메타의 대규모 채권 발행. 최근에는 안 그래도 메타가 비용 지출을 너무 많이 해서 세금적인 문제가 일부 있었어요. 법적인 부분하고 좀 겹치면서, 그래서 안 그래도 좀 불안불안했는데 심지어 대규모 채권 발행까지 하게 됐거든요. 규모 자체가 36조입니다. 너무나도 이렇게까지 기업이 안 그래도 돈을 잘 벌었는데 돈을 잘 벌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채권 발행 36조 원어치나 더 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비용 지출을 과하기도 될까라는 논란이 좀 나오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증시가 좀 하락하는데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메타 주가만 해도 큰 폭으로 하락했죠. 그리고 플러스 하나 더, 파월 의장의 12월 금리 인하 신중론이 나왔는데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양적 긴축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지금 미국의 페드의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얘기도 나왔는데 생각보다 좀 실망스러운 내용들이 몇 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동성에 대한 문제도 생겼고 AI 투자에 대한 우려까지 생기면서 시장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잖아요. 그러면서 증시는 단기적으로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주요적인 이유입니다. 다른 이유보다는. 그런데 저는 해당 상황이 급락을 만들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증시 박스권을 유지해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머지않아서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라고 하면 다가오는 미국 정부의 자금 지출 시작, 자세한 데이터를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에 말씀드렸던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 악재 같은 경우에도 너무 큰 우려입니다. 아직 너무 큰 우려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큰 신경 쓰실 정도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 근거도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도 오픈 AI가 최근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죠.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흐름을 불러올 수 있을지까지도 설명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상세한 내용 자세하게 지금부터 설명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선 위기는 있지만 폭락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유를 먼저 하락 요인부터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셔야 정확히 알 수 있으니까요. 최근 증시 하락 요인 첫 번째입니다. 일단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애플, 그 이외 빅테크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특히나 아마존은 너무 비용 지출도 과하게 하지 않으면서 좋은 성장세를 보여주니까 주가 큰 폭으로 상승하긴 했었죠. 자, 근데 이제 특히 근데 데이터 센터 관련된 매출이 지속적인 성장을 주도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메타의 과한 비용 지출과 대규모 채권 발행으로 인한 증시 하락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메타가 이제 다양한 AI 전문가들을 들여오기 시작했죠. 사실 이건 메타밖에 못해요. 다른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이라든가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왜냐라고 하면 지금 남아있는 빅테크 기업들 중에 창업자가 지금 기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이 몇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분이 있는 상태에서 꽤 높은 상태에서 많지 않아요. 뭐 테슬라 정도, 뭐 테슬라 XAI 뭐 요 정도가 그나마 지금 AI 관련된 기업들 중에는 지분이 지금 이제 CEO가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는 편이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 기업들은 많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도 얘네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메타만 할 수 있는 거긴 해요. 거의 웬만하면. 근데 그런 이 메타가 진행한다라고 해도 보기에 너무 과했던 거죠. 이제 안 그래도 비용 지출이 많아 죽겠는데 대규모 채권 발행까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락했습니다. 메타는 36조 원의 채권을 발행해서 자금 조달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이 채권 발행을 하는데 참여하는 규모가 대략적으로 기관이라든가 뭐 다양한 곳에 투자 사슬에서 참여하겠죠. 한 180조 정도가 모였고 이들 중에서 36조만 발행했다고 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예상보다 지금 현재 이 금리가 높게 책정이 됐습니다. 이 그 경쟁률이 굉장히 더 치열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덜 치열했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AI에 투자하는 자금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라는 우려가 동시에 생긴 거죠. 그래서 메타에 대한 자체적인 우려와 함께 생각보다 덜 치열했다. 뭐 180조가 모인 것만으로도 대단한 건 맞는데 예상보다 또 옛날 뭐 200조, 250조 모일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좀 덜하니까 과잉 투자 아니야? 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고 시장은 그로 인해서 하락을 보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의 주가가 뚝 떨어졌죠. 뚝 떨어지면서 주가가 하락이 나온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락 요인이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하락 요인인데요. 바로 뭐냐라고 하면 파월 의장이 12월 금리 인하가 기정사실이 아니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뭐 9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달 이번 달 금리 인하 했고 그리고 11월 달엔 FMC가 없고 그리고 12월 달에 금리 인하면서 이번 연말까지 3번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연방준비위원회가 뭐 자기네들이 그렇게 밝혔어요. 그런데 갑자기 12월 금리 인하 기정사실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고용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확인할 수 없으나 이를 보완하는 주간 데이터를 얻고 이거 자세히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일단 중요한 건 이런 발언하면서 시장이 좀 흔들렸죠.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었어? 왜 갑자기 말을 바꿨지? 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막 물었어요. 셧다운 때문에 고용 데이터가 안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우려하시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다고 했어요. 그를 보완할 수 있는 주간 데이터를 얻고 있어서 그건 아니다라고 좀 설명을 했는데요. 그럼 도대체 뭘까에 대한 의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유일하게 발표된 고용 지표를 보니까 이해가 좀 되더라고요. 뭐였냐면 이 ADP 지표가 원래 월간으로 공개하거든요. 근데 지금 셧다운으로 인해서 해당 정부가 발표하는 월간 지표가 고용 지표가 발표가 안 되니까 ADP가 주간 지표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주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흐름을 알 수 있도록 발표하기로 했고요. 월간도 계속해서 발표합니다. 근데 그 결과가 재밌는데요.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주간 데이터만 나왔어요. 보시면 2025년도 10월 28일 이게 나온 거예요. 2025년도 11월치는 아직 안 나왔죠. 이게 월간 데이터니까. 일단은 그래서 10월 28일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확인해 보면 재밌는 현상이 나왔습니다. 바로 뭐냐면 생각보다 고용 시장이 괜찮았다는 거죠. 10월 11일까지 통계치 결과 매주 평균 14,250명의 고용이 증가했으며 이 흐름이 이어진다면 월간 지금 이제 5만 7천 명 수준의 증가를 의미했습니다. 실제 이게 재밌는 게 직전에는 줄어들었었거든요. 고용 지표가 이게 많은 증가는 아닙니다. 많은 증가는 아닌데 고용 지표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게 뭐 그냥 조금씩 그것도 많이 증가된 것도 아니고 찔끔 증가된 건데 무슨 의미냐라고 하겠지만 생각보다 이게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 미국 페드 중앙은행에서는 연말까지 실업률이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연방준비위원회가 연말까지 12월까지 금리 인하를 예고했던 건 뭐냐면
이 고용 시장이 계속 그래도 월말까지는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금리 인하를 생각했었던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내가 안 좋게 생각했던 시장이 그렇지 않네. 물론 실업률에 대한 데이터를 뭐 이민자들의 이제 단속 때문에 이제 변수가 있어서 실업률에 대한 데이터를 정확히 봐야 되긴 하지만 저기 연방준비위원회가 실업률이 연말까지 4.5%까지 올라설 것으로 예상했거든요. 근데 이러지 않을 가능성이 생겨버린 거죠. 그래서 고용 데이터가 좀 개선되네. 이런 추세로 이어가게 되면 우리가 금리 인하를 급하게 할 필요가 없겠는데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거죠. 물론 연방준비위원회 내부 안에서 주요 금리 정책을 정하는 인물들이 뭐 주요 인물들이 7명, 금리 이제 데이터에 투표를 하는 인물들 한 11명 10명이 좀 넘어갔는데요. 중요한 그 중에서 2명 정도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 정확히 반대했는지 반대 의견을 냈는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많은 인원은 아니에요. 과반이 넘어가는 인원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그래도 금리 인하를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심각한 수준은 아니긴 하지만 확실히 좀 의문을 한번 좀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라는 상황이 좀 만들어졌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현재 데이터를 봤을 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다라고 설명드리고요. 이게 지금 현재 증시의 하락을 주도했던 두 번째 금리 인하 중단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러면 뭐 증시가 정말 떨어질 것 같느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닙니다. 왠지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첫 번째는 연방준비위원회의 금리 인하 보수적인 발언이 나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3%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베팅인데요. 이게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거라는 이야기고요. 금리 인하가 안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금리 인하 할 가능성이 63%예요. 아직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를 할 것 같아 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면서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ADP 주간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가 사실 뭐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직 전체 미국 고용시장이 20%밖에 지금 이제 반영을 못하기 때문에 전체 데이터를 반영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셧다운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명확한 데이터가 나오기는 어려워서 사실 뭐 처음 계획대로 인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실제 그 결과값도 투자 시장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라고 하면 요즘에 이제 메타가 과도한 투자에 대한 논란이 나오긴 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이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 오픈 AI의 이 법인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바로 공적 영리 법인으로 바뀐 건데요. 원래 비영리 법인이었어요. 비영리 법인은 이 수익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공적 영리 법인으로 바뀜으로써 뭘 할 수 있냐면 공익적인 행동도 하면서도 돈을 버는 행동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상업적 행동들도 할 수 있게 하면서 이게 큰 변화의 핵심은 뭐냐? 이렇게 공적 영리법인으로 바뀌면 상장이 가능한 구조가 됩니다. 이제 여태까지 IPO를 통해서 상장을 못했어요. 불특정 다수에게 돈을 받는 행위를 할 수 없거든요. 정말 특정적인 나의 공적인 이제 비영리 법인으로서의 성격을 인정해줄 만한 주주들한테만 투자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격이 변하면서 불특정 다수한테도 상업적인 용도로 나를 바라보는 투자자들한테 투자를 다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상장 가능 구조로 바뀌게 됐고요. 2016년도 내년도 하반기 6월달 이후에 지금 이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 심사를 좀 진행하고 2017년도에 상장을 목표로 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그러면 너무 먼 거 아니냐라고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영리법인으로 바뀌게 되면요. 기업들이 더 많이 투자하겠죠. 오픈 AI가 돈 떨어져서 너 저 추가적인 자금 조달할게요 하면 적극적으로 기업들이 나서서 투자를 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어차피 2027년도 상장할 때 상장이 되면은 그때 수익을 내고 나오면 되니까. 오픈 AI에 투자하면 옛날에는 언제 이게 돈이 될지 몰랐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당장에 뭐 진짜 빠르면 27년 좀 늦어도 1년 정도 뒤에 되겠죠. 그죠? 진짜 넉넉하게 봐도 그러면 지금부터 2, 3년 안에 결국 결론이 나오는 싸움이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할 이유가 딱히 없는 거죠. 옛날에 꺼려졌던 중요한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중간중간에 자금을 조달할 거고요. 5천억 달러에 뭐 하나 둘러 치면 700조 가량의 데이터 센터 프로젝트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AI 시장에 대한 투자가 더 적극적으로 일어날 것이고 자연스럽게 시장의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 그래서 메타가 조금 요즘에 좀 무리했어도 오픈 AI가 이제 이런 구조를 바꿨다면 좀 시장의 자체에 큰 움직임은 없지 않을까 싶어요. 투자에 대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풀리기 시작할 예정인 트럼프의 정부 정책 자금입니다. 이것도 중요한데요. 이게 유동성을 푸는 정책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화면에 보이시는 것은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뭐 모건 스탠리였는지 골드만삭스였는지 주요 업체가 지금 현재 주요 증권 그 미국의 투자 은행이 지금 현재 데이터를 모은 겁니다. 해당 데이터인데 핵심은 뭐냐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자금이 풀릴 예정입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 발효가 됐잖아요. 핵심은 뭐냐? 자신이 지지하는 정책 그 방향성의 정책 자금을 뿌려주고 지금 지출 삭감 뭐 그러니까 그 직전 정부에 있었던 핵심적인 내용들을 줄이는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내년도에 투자가 굉장히 몰려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도 2분기까지는 긍정적이고 내년 2분기만 내년 6월까지입니다. 긍정적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본격적으로 트럼프의 정책 자금이 풀린다. 그 방향성이 결국에 AI 데이터 센터하고 제조업의 부활이잖아요. 트럼프 정부의 핵심은 그죠? 그래서 긍정적인 방향성이 예상이 돼서 돈이 풀리게 되면 역시나 긍정적인 증시의 상승을 좀 이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긍정적인 상황이 많이 보여지고 있으니까 잘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양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추세를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상승 추세를 깨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저는 그런 관점에서 최근 눌림목 자리는 너무 겁낼 필요가 없다. 그래서 상승 추세 이어져야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뭐 무리해서 추가적인 베팅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보유 중인 종목들은 보유한 쪽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고요. 그 이외 다음 주 주요 지표 발표입니다. 이제 고용 지표 발표 예정인데 사실 뭔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셧다운이 안 끝났으니까 계속 안 끝날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뭐 트럼프 정부의 문제라고 하는 인식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직전 상황보다 크지 않아서 당장에 끝낼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미뤄질 것 같고요. 주요 지표들 뭐 소비자 물가 지표도 제대로 빨리 안 나오죠. 더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서 해당 지표는 다 당장에 보는 건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셧다운 끝나자마자 어떤 지표가 어떻게 발표 나오는지 정리해서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매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주요 지금 실적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버클셔 해서웨이 뭐 최근에 뭐 지금 이제 워렌 버핏이 사퇴한다 뭐 이런 이야기 많아가지고 대표에서 물러난다 이야기 많아가지고 말이 많죠. 뭐 그래도 일을 안 하신 건 아니라서 당장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고요. 팔란티어 테크 요즘 핵심적인 기업이죠. 매출 어떻게 증가했는지 AMD 그리고 미국의 화이자, 암젠,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뭐 AI 관련된 기업들부터 뭐 제약바이오 관련된 기업들까지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뭐 맥도날드, 퀄컴, AMD 뭐 대표적인 소비재 그리고 그에 AI 관련된 기업들 실적 발표 나오게 되고요. 아스트라제네카 제약바이오도 요즘 다시 한번 좀 뜨고 있죠. 발표도 예정이니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텔레그램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정보 계속 전달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 주식 리얼미국 주식 속보 메인 페이지 링크 클릭으로 접속하셔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리지만 제 의견과 일치하실 때도 있고 일치하지 않으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거랑 상관없이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더 생각할 수 있을 만한 자료들 최대한 다양한 정보를 가져와서 참고할 수 있을 만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항상 매주 좋은 많은 정보 얻으시러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버튼, 따봉 버튼 안 누르신 분들 없으시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응원해 주셔야 제가 더 힘을 내서 영상을 찍지 않겠습니까? 그죠? 항상 잘 응원해 주시고 많이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